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제 어머니는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세요. 어머니는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셨는데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땅 주인이셨습니다. 워낙 많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다 보니 그 땅에서 일하는 소장농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 외할아버지의 딸인 어머니는 자연스레 주위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떡을 가져다 드리러 갈 때마다 마을 총각들의 눈길이 쏠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머니는 지금의 아버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당시 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소장농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더니 어머니에게 결혼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뭐야, 나랑 결혼하자고. 네가? 정말 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라며 의아했을 것 같아요.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한 것처럼 행동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무서웠지만 아버지의 고집은 결국 두 분의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긴 가족 간의 불만과 갈등은 어머니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어요. 어릴 적 제 기억 속에서도 어머니는 항상 힘들어 보이셨어요. 할머니에게 꾸중을 듣는 모습이 얼마나 무섭던지, 사탕을 먹다가 흘린 눈물이 입술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그 시절이 안타깝게 느껴져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가 이제야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둘째를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불륜 때문이었어.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해. 어느 날 어머니가 아버지 바지를 붙잡고 꼭 껴안았던 적이 있었다. 자기야, 가지마. 어머, 나 보내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여자한테 가는 거야. 그 여자하고 사는 거야. 코로나랑 자고 여기까지 끌고 온 네가 이제 난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덕분에 음식과 물 걱정이 없어. 그날 전까지도 굶지 않았어. 엄마가 아빠한테 가장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날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큰 소리가 문틈으로 할머니한테 들렸고 할머니는 엄마의 머리를 움켜쥐고 마당으로 내던졌다. 어떻게 감히 내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니?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들이 어떻게 감히? 평소에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을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으니까 안 낳을 거야. 남편이 집에 없어. 다른 여자를 사랑한 남편과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요? 엄마는 끝없이 울었지만 할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누가 너한테 순진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니? 나랑 결혼했어도 남편 마음이라도 흔들어 놓을 수 있었겠어. 왜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지 모르겠어. 어렸을 때도 할머니 아들이 그랬을 거야. 아빠가 결혼하라고 해서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마음속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엄마한테만 그러세요? 집에서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 아들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내가 당신 아들이었다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엄마,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건 엄마 탓이에요. 아빠가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도 아들을 못 낳아요. 이복자매가 둘뿐이야. 할머니가 집에 들여보내지 않으셔서 그들의 존재만 알았어. 이상하게도 우리 아빠는 성명의 애인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아들을 가질 수 없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엄마를 점점 더 괴롭히더라고. 나한테는 우리 아빠가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엄마를 위로했어. 엄마, 우리 아빠가 아니구나.
뭐라고? 우리 아빠는 딸만 있었어.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아들을 가질 수 없어. 사실 엄마가 내 말을 보고 웃을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계속 나를 꾸중했어. 어디서나 그런 말 하면 안 돼. 특히 할머니 앞에서. 미친놈이야. 하고 등을 때렸어. 그때가 사춘기였던 것 같아 엄마 손을 걷어차고 할머니의 치료를 빼앗는 거냐고 험담했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 그 지옥 같은 사춘기를 겪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나는 결심했다. 엄마한테 가고 싶다. 나를 지옥에서 구해줄 사람은 나뿐이다. 하지만 아버지 집안은 돈이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집안의 돈을 잘 써서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공부는 1등이었고 그때부터 집에서 대하는 게 조금 바뀌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셨다. 아들이 아니어서 아쉽긴 하지만 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한 건가 보다. 앞으로 아들은 중요하지 않을 거야. 딸이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 더 열심히 일해. 할아버지가 다 챙겨줄 거야. 그 아들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모른 척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호를 받기로 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카이스트에 합격했다. 카이스트에 합격한 날 우리 동네에는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딸은 이제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됐다. 어머니가 같이 가고 싶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 어머니는 카이스트에 들어가지 않아서 가까운 집을 구해서 나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됐어.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해야 하나?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학비만 해도 너무 비싸. 그럴 수 없어. 그럼 나 없이 이 집에서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참아야겠어. 딸이 공부를 마칠 때까지.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면 아니,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비를 내줄 테니까 엄마는 잘해야지. 어머니는 침울한 표정을 지었고 나는 참으며 물었다. 아빠는 연락이 없었다. 아, 언제였지? 아빠가 오면 더 좋겠어. 엄마가 혼자 있으면 도움이 안 될 거야. 아시다시피 아빠는 1년 넘게 연락 없이 준비하셨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포기하셨죠. 할머니는 가끔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지만 할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빠를 통제할 방법은 없는 듯 했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 오지 않은 채 카이스트에 갔고 한동안 집에도 가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카이스트에 가고 나서야 내 학비가 영원할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집에 갔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계속 선거운동을 했다. 우리가 학비를 내고 너는 공부하니 열심히 해라. 엄마도 우리가 돌봐준다. 나중에 효도하고 싶지 않니? 18살도 채 못 넘긴 자식에게 기대가 너무 컸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아빠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몸처럼 밥하고 청소하고 일만 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내 학번이 우스꽝스러워. 할머니랑 아빠가 내는 거야. 아니, 맞아.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들은 돈도 없는데 돈을 쓴다는 변명으로 엄마와 나를 정신적으로 억누르고 있어. 엄마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랬어. 뽐내지 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 내가 무식하다고 생각해? 내 자식인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답답해. 미안해서. 그래. 엄마, 네 자식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식이 뭐야? 엄마가 무식했다면 내가 카이스트에 갈 수 있었겠어. 아빠, 머리 스타일을 닮았나 봐. 엄마, 언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에 속을 거야?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 엄마, 아빠도
학교 친구였어. 엄마는 조용히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때 이미 반에서 꼴찌였어. 그래서 누구 머리를 닮았어? 아, 그럼 진짜 나야.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엄마 머리가 맞아. 엄마 머리를 물려받았으니까 똑똑해. 엄마가 물려준 똑똑한 머리로 유능하게 살 거야. 이 집에서 더 이상 수줍어하지 마. 엄마를 데리고 당당하게 이 집을 나갈 거야.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조용히 하고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하라고 하던 엄마는 실제로는 나에게 아무런 통제도 주지 않았어. 그래서 카이스트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오는 걸 잊었어. 엄마하고는 종종 전화로 통화했는데 엄마 목소리가 가끔 우울하다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 열심히 해서 엄마를 그 집에서 빼내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에 안 오면 등록금 안 준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계속했어.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들이 엄마와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보였어. 카테를 졸업하고 저는 친하게 지내던 몇몇 친구들과 함께 벤처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을 때 조부모님은 저를 구슬 리더라고 부르며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 맞아요. 사업은 전부 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좀 호의를 베풀어 보지 않겠니? 대학 다닐 때 나한테 인사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떡하냐? 너희 둘이 내 학비 안 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또 몰래 내 인생에 숟가락을 넣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 네가 이렇게까지 내 학비 안 냈다는 걸 알아. 아니 뭐라고? 우리가 학비 안 냈으면 어떻게 그 장학금으로 대학에 가서 학비를 냈어? 알았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부끄러워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곧 반박했어. 하지만 엄마는 우리가 너를 위해 모았어. 할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 엄마는 집에도 안 와. 할머니의 합법적인 아들인데 우리가 친척이 아니고 같은 집에서 살았다면 엄마가 날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넌 날 어떻게 대하니? 우리 엄마가 집안일을 다 해. 절반은 엄마가 해. 소장농이 하는 일은 농사뿐이야. 나머지는 다 우리 엄마가 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뭐 하냐? 야, 네가 다 말했잖아. 아니, 내가 다 말한 건 아니야. 다 했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야. 오늘 온 이유는 하나뿐이야. 엄마를 데리러 온 거야. 그때 엄마가 큰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어.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왜 엄마를 데리고 가는 거야? 맞아. 응, 엄마는 네 아빠의 거야. 언제 엄마가 네 아빠의 거라고 했어? 우리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일 뿐이고 엄마는 선택권이 있어. 엄마, 나를 따라갈래? 아니면 집에 있을래? 아빠 없는 이 집? 엄마가 투덜거리며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께 깊이 절을 했다. 엄마, 아빠, 모든 것에 감사해. 지금 뭐 해? 남편도 자식도 없는 집에서 계속 지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딸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간다. 뭐야? 아니, 어쨌거나 여기는 내 집이야. 어디가? 지금은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힘들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한테 맡기고 갈게. 할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할머니는 엄마의 가방을 던졌다. 말도 안 돼. 어디가? 내 허락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하고 건방진 생각이야. 결국 내가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엄마의 가방을 정리하고 여기저기 먼지를 털었다. 할머니, 그만해. 엄마는 내 허락 없이 어디든 갈 수 있어. 할머니는 착해. 아빠랑 결혼한 이상은 절대 우리 집에서 나갈 수 없어. 왜? 할머니,
할아버지 밥 해줄 사람 없어서 슬퍼. 아, 맞아. 청소할 사람도 없고 세상 모든 걸 돌보던 직원도 없어. 그럼 이건 어때? 할머니, 회사에 안 다녀서 모르는 듯하지만 월급이 늦으면 직원이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 엄마가 겪으신 고생 다 갚아줄 수 있어. 뭐라고? 아니, 엄마가 우리 집에서 겪으신 고생이 뭐야? 갚을 수 없어. 내가 돈을 못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주는 거야. 왜 줘야 해?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서 일할 이유가 없어. 엄마의 가방을 들고 부모님 댁으로 나갔는데 엄마가 빠른 걸음으로 따라왔다. 우리가 현관문을 나서려고 할 때 할머니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셨다. 야야, 외출할 거면 가서 호적을 받아와. 그래서 나도 그 애한테 소리쳤어. 줬어. 아빠 오면 연락해. 나도 바로 집에 가고 싶어. 온갖 욕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집을 나섰어. 돌아보니 엄마가 울고 있었어. 왜 울어? 미안해. 그 말 듣기 힘들어. 나 스스로도 그 말 듣는 게 속상해. 엄마가 듣는 거 다 듣고 자랐으니까 똑같은 말 듣고 자란 거랑 다를 바 없어. 하지만 그냥 잊었어. 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자랐어. 다행히 너도 잊고 엄마도 잊어. 이제 잊고 같이 행복하자. 하지만 아빠는 어떡하지? 딸아? 아빠한테 연락해도 돼? 안 돼. 하지만 어떡하지? 전에 말했듯이 아빠한테 연락하면 호적 팔 거야. 엄마는 어떡하지? 이혼하라고 하면 안 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약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너무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엄마와 나는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방을 쓸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엄마는 정말 좋아했다. 딸은 엄마를 기분 좋게 만든다. 앞으로 더 기분 좋게 만들 테니 일 그만해. 엄마, 나랑 같이 가나는 당장 살아갈 생각이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그가 준 용돈으로 살려고 해도 고집이 세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안녕. 나는 구급대원이다. 엄마가 의식을 되찾고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다. 너무 놀라서 구급대원이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검사 결과 엄마가 암이라고 나왔다. 엄마가 아프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 나이에 누가 아프지 않겠어. 바빠서 일하고 있었잖아. 아,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일 안 하고 용돈으로 살 거라고 말했어. 이제 엄마는 건강을 돌봐야 할 나이잖아. 엄마가 불쌍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걱정하시던 엄마가 지금 여기 계신다. 그 순간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너무 화가 나서 엄마를 계속 잔소리했다.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할머니와 아빠였습니다. 아니, 그녀는 딸과 함께 살러 갈 예정이었고 그녀가 떠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창백한 엄마의 얼굴을 비웃었고 나는 화가 나서 엄마가 암이야. 병들어서 그러는 거야. 비웃지 마라고 말했다. 평생 시댁에서 짐처럼 대우받던 엄마가 결국 암에 걸려 과부가 되었는데 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평생 느리게 살아온 너는 빨리 가는 게 좋지만 이혼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했다. 그때 엄마는 욕설을 퍼붓던 할머니 얼굴에 50억 원짜리 통장을 던졌고 아빠와 할머니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을 낭비할 수 있어? 잠깐만. 얼마야? 1억이야. 응, 50억이야. 사실인 줄 알아. 엄마가 왜 50억을 가지고 있어? 엄마가 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상해. 아니,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이런 걸 날조했어?
50억? 오랜만이다. 암 진단을 받은 엄마의 표정은 전혀 달랐다. 엄마는 차가운 얼굴로 아빠를 맞았고 아빠는 잠깐 움찔했다. 나는 좀 바빠서 잠시 집을 비웠고 딸아이와 나는 그 사이에 집에 돌아왔다. 이제 뭐 할 거야? 왜? 통장에 50억이 들어와서 미안해. 미안해 하는 것 말고 뭐 할 수 있어? 이혼 안 하면 그 돈 다 갚을 거야. 그럼 먼저 이혼해야겠네. 어떻게 감히 이혼해? 어떻게 감히? 이혼 못해. 왜 이러니? 집행유예 선고받아서 상처도 안 보여. 본격적으로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지. 상처도 안 보이니까 진실이 보여. 왜 둘이 여기 왔어? 아, 왜 날 찾아왔어? 그게 무슨 헛소리야. 평생 날 찾지 않던 사람이 지금 날 찾고 있어. 아, 그게 바로 네가 원하는 거야. 이 여자 저 여자랑 어울려 다니면서 내가 쓴 돈을 지불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야. 할머니는 잠깐 충격을 받았다. 입 다물어. 시아버지가 들으면 기절할 거야. 도둑질이 아니야. 엄마가 쫓겨날 거야. 내가 그 집을 샀을 때 계속 돈을 썼으니까 엄마한테 말하니까 뭐라고 했어 하고 시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 집에 도둑이 있는 듯 하지만 아빠는 모르는 게 낫잖아. 간이라는 그 신사는 집에서 뭐하고 자라. 사소한 일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됐어. 엄마가 돈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살겠어. 그는 불륜을 저질러서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왜 당신은 내가 어떤 돈을 가져갔지? 와 같은 근거 없는 말을 계속하는가? 아버지는 나를 무시했지만 그는 여전히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집안을 관리하는데 정직하다고 믿었다. 나는 그에게 항상 말했지만 어머니는 조금씩 수십만 원 이상을 가졌다. 아직 알지 못했나? 결국 공주에게 궁지에 몰렸을 때 할머니는 나는 내 아들들에게 돈을 좀 주었다. 결국 내 아들을 위해 썼다. 그 신사는 어머니가 그를 내쫓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의 아내는 그냥 그를 내쫓고 그것을 가질 것이다. 특히 도망간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말라고 어머니와 내게 진지하게 경고했던 아버지는 아, 당신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인색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게다가 도망간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줄 거라고 몇 번이고 말했어. 이 남자가 밖에서 낳은 딸이 둘밖에 없다는 걸 모르니? 밖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정말 말했지. 하지만 왜 내가 그걸 다 알아야 해?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엄마와 남편을 위해서 그래야 해. 칼에 찔린 애가 정말 정신 나갔어. 그리고 지금은 돈도 많아. 그래도 네가 떠나면 다 내 아들들이잖아. 아들아, 더 할 말이 없어. 이제 돌아가자. 오, 엄마.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해. 오, 이 아이들에게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떠나는 날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웃기잖아. 그래도 아빠와 할머니는 쉽게 돌아설 수 없었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온 의도가 뭔지 몰랐어. 그래서 조금 물어봤어. 왜 왔어? 지금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오지 못했을 거야. 오, 그럼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부탁할 게 있어. 너희들에게 뭘 부탁해야 할까? 그러자 아빠가 할머니를 속였다. 엄마, 나한테 부탁할 게 있어. 조용히 있을 수 없어. 하지만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쫓겨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이 다투고 있었고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아빠가 아빠한테 좀 더 잘 이야기해야 해. 나 말이야. 아빠가 그 재산이 없어진 걸 알아챘어. 나도 엄마가 준 거 맞지? 라고 말했어. 그게 옳지 않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랑 엄마 둘 다 쫓겨날 거야. 그러고 나서 아빠가 엄마에게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첫째, 네가 일부 가져갔다고 말할 수 없니? 네가 딸과 살기 위해 가져갔다고 말하면 네 아버지가 덜 화낼 것 같아. 네가 이걸 사안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네 아내에게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누가 네 아버지의 분노를 탓하겠어? 네가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냐? 그럼 네가 해야지. 하지만 네 할아버지가 너한테 약하다고 하거나 네가 사업자금으로 몰래 횡령했다고 하면 나는 싫어. 네 아버지를 위해 그럴 수 없어. 네 어머니만 생각했잖아. 네가 네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을 누군가가 들으면 내가 부모고 네가 자식이라고 생각할 거야. 네 아버지는 자식인 내게 뭘 해? 부모와 자식은 분리할 수 없는 거야. 네가 나를 이렇게 오래 보고도 그런 고지식한 표현을 쓰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그래도 쌍방통행이야. 아빠는 안 해줬어. 나한테도 뭐든. 야, 너는 부모 자식 사이에 너무 계산적이야. 야,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혼날 수도 있잖아. 들을수록 화가 났어. 그때 엄마가 아빠가 준 봉투 속 서류를 보고 화가 난 듯이 웃었어. 너, 왜 웃어? 이 서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잖아. 이 통장 기록은 위조된 거야. 통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리가 없어. 어떻게 알아? 아, 내가 집안일 다 했잖아. 우리 엄마가 네 사고 처리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다고 했어. 그때 할머니가 엄마한테 절박하게 부탁하기 시작했어. 그러지 말고 돈 좀 빌려줘. 처음엔 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빌리는 게 낫겠다.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 아, 어차피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잖아. 너 돌아가시면 그 돈 다 내 거야. 아, 그러지 말고 나를 도와줘. 미리 주는 거라고 생각해. 이혼할 거야. 뭐 할 거야?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아, 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존경하는 남편한테 왜 예의 바르게 말했을까? 이 남자는 내 남편이니까 당연히 예의 바르게 말해야지. 이제 내 천국은 내 딸이야. 그럼 딸한테 예의 바르게 말해야지. 돈 빌려주지 않을 테니 돌아와서 이런 말 하지 마. 정말 이렇게 하면 이혼할 거야. 거절 안 하면 고소할 거야. 혼외정사로 낳은 자식들 전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 당연히 못 이길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똑똑한 딸하고 살리까 똑똑하다고 생각할 거야. 착각하지 마. 똑똑한 건 네가 아니라 우리 딸이야. 우리 딸은 누군가를 닮았고 똑똑해. 초등학교 졸업한 여자가 할 말이 아니야. 왜 못하니? 초등학교 졸업한 게 똑똑하다는 거랑 뭔 상관이야. 공부 안 한 건 내가 하기 싫어서야. 집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야. 집에 돈 많았는데 늘 꼴찌였어. 아, 뭐야. 초등학교만 다녔으니까 모를 거야. 중학교 때도 꼴찌 아니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순위권에 들었지만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아, 꼴찌 아니었어 라고 하더라. 두 사람은 유치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서둘러 나에게 다가와서 어차피 누가 두 사람이 연인이 아니라고 하겠어. 사랑을 위해 싸우는 걸 봐. 그러니까 딸로서 좋은 다리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어. 저 둘은 지금 사랑 싸움을 많이 하고 있어. 결혼하면 나중에 알겠지만 연인 싸움은 칼로 물을 자르는 것과 같아. 그 순간 나는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할머니가 터무니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 네가 웃고 있잖아. 내가 웃고 있잖아. 할머니가 나를 웃게 했어. 부부라는 단어는 엄마와 아빠를 일컫는 법률 용어야. 연인 싸움은 매일 얼굴을 보면서 칼로 물을 자르는 것과 같아. 지금까지
남의 얼굴로 살다가 칼로 물을 자르는 건 어때? 자식을 낳고 나서 왜 안 되냐? 정확히 말하면 자식만 낳은 거야. 엄마 아빠는 자식 낳는 거 말고 뭐 하셨어요? 왜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내가 그거요? 뭐 하세요? 할머니, 저는 카이스트 졸업한 사과예요. 알았더라도 할머니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인생을 아시잖아요. 인생을 저보다 더 잘 아세요? 할머니, 저는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아빠와 저는 연인으로서 그렇게 친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두 분의 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싸움일 뿐이에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끝이에요. 누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엄마 50억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돈이잖아요.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셔도 그 돈은 아빠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엄마 50억 중 2원도 못 가져가시겠죠. 아니, 그게 전부예요. 저는 사업할 거예요. 글쎄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아, 그럼 낫지. 내 돈이니까 당연히 아빠한테 써야지. 할머니가 내 손에서 나온 돈이라 안심했다고 하셨어. 좋아. 그래, 그러지 마. 아빠한테 잘해. 아이라도 딸처럼 행동해야지. 엄마 아빠가 이혼해도 너는 여전히 아빠 딸이야. 엄마랑 나갔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가라고 했어. 그렇게 하니까 호적을 취소할 거야. 아,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아빠는 그냥 앉아 계실 것 같아. 난 이제 어른이야.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해. 아니, 언제까지 이 꼬맹이가 애처럼 굴까? 그만둬야 할 때야. 대처해야 할 때야. 지금 아빠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아. 아빠는 친밀하지 않아도 나는 친밀해. 우리 집에서 자랐잖아. 그러니 내 처지를 배려해. 돈도 없이 나 할아버지한테 쫓겨날 거야. 그때 할머니와 아빠의 진짜 상황을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할머니, 도대체 상황이 어때서 이렇게 솔직해야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는 듯 했지만 곧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귀는 거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알았어, 말해봐. 할머니랑 내가 널 보러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심각한 문제야. 아빠, 정말 망쳤어. 망쳤어. 모든 재산이 사라졌어. 속으로는 정말 충격을 받았지만 놀라지 않은 척하고 심호흡을 했다 안 돼. 모든 재산이 음악 가는 거야. 떠나다. 내 아빠가 잠깐 네 할아버지의 재산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더니 다 잃었어. 어떡하지? 그럼 네가 전에 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께 거짓말하는 것도 매일 실수니까 큰일이야. 사실 뒤집어지고 도망칠 뻔했는데 아직 남자아이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는데 오늘 와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 네가 이렇게 꼴사납게 될 줄 알았어?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 내 아빠가 다 망쳤으니까 우리 책임져. 할머니가 진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그때서야 내 입장이 꿈틀대기 시작했어. 아, 맞아. 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나한테 덮어씌우고 끝까지 할아버지를 속이려 했구나. 아,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가 불쌍하네. 평생 번 돈을 다 탕진한 놈 아들 때문에 날려버렸어. 지금도 아마 곧 그 집에서 쫓겨나서 편히 살고 있을 거 모를 거야. 미안해. 할머니, 사과하는 법 아시죠? 그럼 나도 사과하는 법 알아. 평생 우리 엄마를 하인처럼 대했잖아. 엄마한테 좀 지나치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래, 엄마처럼 가난한 집에서 초등학교 다녔잖아. 졸업생이 우리처럼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갔다면 나는 그렇게 감동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한 일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이었다. 그게 뭐였지?
나를 사람처럼 대했다. 할머니가 상처받은 듯했다. 지금이 말할 때라고 생각했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나는 생각할 이유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와 나는 지금 그대로 충분히 행복하다. 할머니의 부탁을 내가 들어줄 이유가 없다. 아니, 아프다고 말하고 기분을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평판이 좋아질 것이다. 누군가가 들으면 어머니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서 아프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머니보다 더 상냥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게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하라.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선을 망쳤다. 이제 두 분은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에게 왔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냥 조금 망친 게 아니야. 전부 망친 거야.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숙였고 할머니는 주저하며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미안했다.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다. 너무 심하게 대우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다. 어머니는 왜 억압당했을까? 어렸을 때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 너처럼 가난한 집안도 아니었는데 그게 다였어. 촛불도 없던 네가 내 아들의 짝으로 들어왔으니 나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할머니, 지금 사과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사과가 아니면 뭐가 사과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찾으러 오셨어요. 한 번이라도 도와주시면 평생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죽으면 50억을 받을 줄 알았기에 방금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손에 살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기 위해 당신과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주면 이혼이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도장을 찍어주시면 딸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군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먼저 이혼하세요. 어머니, 돈은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혼하고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돕든 안 하든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나를 믿고 속을 보세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윈윈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와 아버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바라보며 몰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엄마를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 아빠와 할머니는 떨고 있었고 조금 후에 아빠는 내가 꺼내 건넨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엄마는 울기 직전이어서 시선으로 진정시켰다.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도와줘. 내가 도와줄게. 둘은 일단 돌아가. 그냥 집에 가. 엄마하고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 상의해볼게. 안 돼.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답은 받아야지. 우리가 여기 사는 건 다 알잖아. 며칠 후에 답해줄 테니까 일단 돌아가. 엄마도 좀 쉬어야 해. 얼마 전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돌아오는 길이야. 알았어. 하지만 할머니는 아빠를 한번 쳐다보셨다. 그러더니 아빠가 망설이며 물었다. 우리 집에 갇혀 있는 게 어때? 엄마도 아프다고 하니까 너도 걱정이구나.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나는 엄마 얼굴을 가리키며 아빠에게 말했다. 엄마 얼굴 봤어? 엄마는 전혀 원하지 않아. 돌아가. 그러자 할머니는 마치 기다리셨던 듯이 말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속지 마. 부끄러움 없이 엄마를 돌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혼할 때 누가 누구를 돌봐. 내가 엄마를 돌봐줄게. 안 돼. 하지만 이제 서로를 죽였으니 두 사람 다 돌아가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엄마는 내가 할게.
라고 말했다. 결국 할머니와 아빠는 마지못해 일어났다. 할머니와 아빠가 나간 후 엄마는 환호했다. 딸아, 엄마 이제 자유로워. 응, 축하해. 아, 이렇게 안도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해. 그래서 쓸데없이 두려웠어. 우리 딸 덕분에 할 수 있었어. 인생은 지금 사악해. 이 순간이 왔어. 성인의 삶이야. 엄마, 희망을 버리지 마. 응, 엄마, 정말 살고 싶어. 우리 딸과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딸이 결혼해서 더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어떻게든 찾을 테니까 잘 먹어요. 좋은 생각만 해요.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안 돼요.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혼이 성사될 뻔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빠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도 결국은 엄마가 이겼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이미 병이 있었고 이혼 걱정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생각했어. 그럼 엄마를 도울 생각은 없었어. 물론 50억은 내가 엄마에게 준 돈이야. 엄마가 돕고 싶으면 뭐든 할 수 있지. 하지만 내 돈이 아니야. 허락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마음대로 쓰라고 줬지만 아빠와 할머니한테 쓰려면 허락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의 선택을 믿고 존중해. 엄마가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이제 네 엄마는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 엄마는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없었고 좀 더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어. 그리고 다음 날 엄마와 나는 이사했어. 이사할 시간은 없었지만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집 계약을 했어. 엄마가 서둘러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깜짝 놀라서 그래서 할머니와 아빠한테 우리 집이니까 돌아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안도했어 라고 말했어요. 응, 이제 우리가 연락 안 하면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거야. 오늘 이혼 서류를 제출할 테니까. 그리고 가족 등록도 바꿀 거야.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 안 해? 엄마, 치료받고 건강해. 내가 조혈해. 효과가 있을까? 밤새 심장이 다시 약해졌어. 밤새도록 아팠고 의지를 잃었어. 저는 약해요. 미안해요. 제 마야. 저 같지 않아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오늘 아침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가자. 지인을 통해 미국에 우리 엄마와 비슷한 케이스를 치료한 의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렇죠.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희망을 가지고 가자. 하지만 나랑 같이 가자. 일은 어때요? 사업 파트너에게 맡기면 돼요. 엄마는 건강만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을 때는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제 호적은 엄마 아래에 있었고 엄마는 훨씬 나은 상태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돌아온 기분이 어때요, 엄마? 솔직히 떠날 때 정말 무서웠어요.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축하해요. 이제 완쾌만 남았네요. 정말 기적 같아요. 네, 그동안 아빠와 할머니를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엄마가 먼저 꺼냈어. 아빠랑 할머니는 궁금하지 않아. 아, 맞아. 완전 잊었어. 한국에 돌아와서 생각났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아빠 만났어. 진짜 돈 좀 줬어. 엄마가 그랬으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많이 준 게 아니라 그냥 1년 정도 일하면서 먹고 살만한 사람이 주는 일종의 위자료였어. 받아가 모자 팔아. 그냥 쉽게 이혼해. 가족관계 정리 잘 도와줬어. 맞아. 많이 줄 수는 없지만 1년치 생활비는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청구해. 방금 울었어. 왜 그렇게 고맙고 미안해. 더 안 주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양심이 있나 보다. 정말 놀라웠어. 아직도 연락해? 아는 사람한테서 소문 들었는데 잘 지내시죠? 할아버지가 전 재산을 잃고 충격에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할머니랑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반지에 사시는데 자빌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게 다행이에요. 할아버지의 직장은 잘 안 되셨죠. 하지만 빚은 다 갚을 수 없었어요. 글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엄마가 빚을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요, 우리 엄마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게다가 제가 당신한테 준 50억 원도 있어요. 그 돈을 그 사람들에게 쓸 수 없어요. 라고 했더니 빚이 엄청나다고 하셨어요. 네,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썼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투자해달라고 해서 투자해서 다 잃었다고 하셨어요. 돈도 벌려고 했고 절대 헛되이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는 아들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고집스러우면서도 무뚝뚝한 사람이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때릴 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분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여자가 카이스트에 다니며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셨죠. 똑똑한 여자가 자신과 닮았다며 자기 아들이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냐며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아들 이야기가 지겹다는 듯 하시더니 나중에는 잘 자란 딸 이야기를 자주 하셨죠. 손자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국 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는 정말 똑똑하셨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GD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시험에 합격해 대학에 갈 계획을 세우셨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다녔으니 지금이라도 다니고 싶다고 하시는 엄마의 모습은 정말 멋졌어요. 엄마는 공부에 열중하며 대학 졸업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요즘은 GED 시험을 앞두고 설레는 표정을 자주 지으십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엄마는 직장에 복귀하셨고 저와 엄마의 공부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서로 의지하며 이 작은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어요. 엄마는 언제나 제게 영감과 용기를 주시는 대단한 분이에요.